Stronger is something I wanna be. Hope keeps on breaking on the kitchen floor. I want more than this. I'm not good at being nice to me. Always something else I wanna be. Every time it's different than before. I get torn from it. Ooh, I got knocked down again. Ooh, but I get back up from it. Time turned out to be a thing that burned me in the end. But pain is just a season, all the worst things always meant. A heart doesn't break even, no, I'm trying to learn to be okay with it. Cause if I can't love me in pieces, then it won't work when I'm fixed. I know 인연은 maybe I'm just doing it slowly. 너무 아프니 I wanna turn all of my misery into 우연이라 해요. something better. Nobody next 우리. to me. Alone is where I find the best in me. 우연은 I wanna learn from all 인연이 될 수 있지만 hold it all together. 인연은 우연으로 돌아갈 수가 없네요. I got knocked down again. 돌이키기에 But I get back up.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Time turned out to be 어려워졌습니다. that burned me in the end. But pain is just a season, all the worst things always meant. My heart doesn't break even, no, I'm trying to learn to be okay with it. 말 한마디, Cause if I can't love me in 한마디, pieces, then it won't work when I'm 숨소리 하나하나 모두가 이야기가 되는 구구절절한 heart doesn't break even, no, I'm trying to 오늘입니다. learn to be okay with it. Cause if I can't love me in pieces, gotta feel it keep healing till the pieces are fixed. 머그컵, 소설, 라이터, 도마. 언제부턴가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아졌다. 혼자 사는 집이라지만 너무 자주 피우는 것 같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일지도 모르겠다. 자고로 클쟁이는 담배를 피워야지. 노트북을 펴고 앉아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켜도 제대로 된 한 문장도 구성하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거대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직 젊은 나이라며 나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던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응원하지 않는다. 물론 나를 버리고 떠난 건 아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나와 만나주고 있다. 처음 그녀를 만난 건 어플을 통해서였다. 당시 일을 하고 있던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주말보단 평일에 쉬는 일이 많았고 그날은 월급을 받은 날이었다. 누군가와 술을 한잔하고 싶었다. 집에서 혼자 마시는 술이 그날따라 지겨웠나 보다. 가입만 하고 별다른 활동을 안 하던 어플. 혼수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봤다. 너무 아무것도 내가 나타나는 게 없어 프로필 사진 정도만 간단하게 등록을 해두고 말이다. 마트에서 혼자 마실 술을 고르던 중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꽤나 귀여운 얼굴의 여자가 연락을 해온 것이다. 고르던 술을 내던지고 당장 답장을 했다. 그녀는 지하철로 5정거장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내가 만나러 가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심장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나고 불안해야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새로운 여성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니까. 그다지 잘난 얼굴도 아니고 멋진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처음 보는 나에게 연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에 매몰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대범한 날이다. 그녀가 알려준 역에 도착하자 꽤나 붐비는 동네라는 인상을 받았다. 저녁 8시. 물론 퇴근하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지만 조금 다르다. 그보다는 조금 더 젊고 뜨거운, 가볍고 떠들썩한 분위기라고 할까? 아슬하게 분위기에 탑승할 수 있는 나이려나. 속으로 생각하던 찰나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젠장. 너무 귀엽다. 눈이 크다. 쇄골까지 떨어지는 검은 머리에 반들반들 비추는 주황빛 가로등 불빛이 조금 더 그녀를 예쁘게 만들어준다. 아마 160 정도 되나 보다. 굽이 없는 운동화에 하늘거리는 하얀 원피스는 두께감이 얇아 자신의 몸이 예쁘다는 걸 아는 듯한 착장이었다. 윗입술이 조금 더 나와 있는 도톰한 입이 열리고 하얀 이 사이로 나오는 목소리가 나를 부른다. 오늘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게 생겼구나. 정신없이 이끌려 술자리를 가졌다. 그날 마신 가게의 이름은 이제 기억나지 않지만 온기만큼은 아직도 선명하다. 처음 만난 날,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들은 꽤나 암울하고 속상했다. 그리고 다음 상황은 그녀의 집에서 이어졌다. 꽤나 긴 언덕을 올라가야 보이는 그녀의 집. 더 마시기 위해 산 술들이 조금 원망스러웠다. 캔맥주야. 고맙다. 그녀는 바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 형편이 좋지 않아 일반적인 서비스직으로 받는 월급으론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래도 본인은 2차에 나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자 돈을 받고 몸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취해서였을까? 그런 거라면 그래도 다행이다 는 말을 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나의 무지함과 잔뜩 취한 모습을 보곤 그냥 바보 같고 순수해 보였다고. 사귀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녀가 그날의 생각을 알려줬다. 처음 만난 날, 우린 술을 마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몸을 섞었고 잠을 잤다. 그녀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불안함이었다.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출근을 하는 그녀는 일을 하는 동안 거의 연락을 하지 못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었고 그건 아주 거지 같은 경험이었다. 조금이라도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는 날이면 나의 불안함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잠들기 전까지 술을 마시며 퇴근했다는 소식을 기다렸고 정작 잠에 들어도 온전하지 못했다. 담배꽁초가 머그컵을 가득 채우고 머릿속은
희뿌연 안개가 낀 듯 답답한 상태가 끊이지 않았다. 아마 그쯤부터 라이터를 찰칵거리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어느 날이었다. 일을 하는 도중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고?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다. 그녀의 가족 중 누군가의 문제로 돈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말을 하고는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일을 오래 해야 된다고 하고 끊었다. 씨발 진짜. 한숨을 쉬려고 벌린 입에서 내뱉는 숨보다 먼저 욕이 나왔다. 이윽고 설마와 아닐 거야 라는 단 두 가지의 단어에 지배되었다. 오후 4시였다. 새벽 4시. 다시 다음날 오후 4시. 연락이 왔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라고. 집에서 데이트하자고. 드디어 이 지옥의 끝이 났구나. 24시간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구나. 고맙다. 이제라도 온 연락이 나를 구원했다. 술을 잔뜩 사들고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어주는 그녀의 얼굴에서 본 표정. 아, 끝난 게 아니었구나. 나는 바본가. 마주보고 앉았다. 도마 위 생선. 오늘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발버둥 쳐야겠구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구나. 이 차를 나갔다고 한다. 그 예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해준 입을 열고 건넨 첫 마디였다. 이대로 목이 처질 수는 없다. 상황이 많이 안 좋구나. 너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병신. 그래도 발버둥 치자. 죽지만 말자. 그녀는 미안해서인지 나에게 안겨 고개를 받고 엉엉 울었다. 아니, 웃은 걸까? 내가 등신이라 고마워서? 지옥도 어떤 존재들은 살아가는 장소니까. 반년 뒤 나는 일을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에게 한 희생 혹은 감내 덕분일까? 그녀는 나의 선택을 불만 없이 응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반년간 경제적인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고 이제는 멀쩡한, 아니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 이제는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지만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줄지 모르겠다. 나와의 데이트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다. 연락이 잘 안 되곤 하지만 그때 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닌가? 나는 아직도 지옥에 남아있는 걸까? 노트북 양 머그컵은 오늘도 담배꽁초로 가득하다.
닭가슴살, 올림픽, 엄마, 빵. 88년도 서울은 올림픽 준비로 도시 전체가 분주했다. 물론 그 분주함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유는 아니었고 우리 가족이 그랬다. 당시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가득 채워주시며 나를 사랑으로 키우셨다. 초등학교 시절 초반엔 반 친구들의 놀림도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훌륭하고 건장한 몸을 받았기에 금방 그런 놀림들은 없어졌다. 운동을 참 열심히 했다. 아버지의 죽음 때문일까? 육체의 건강에 집착을 꽤 했는지도 모르겠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 몸과 나의 어머니는 지킬 힘을 갖고 싶었다. 복싱부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건 코치를 봐주시는 선생님께서 항상 운동을 마치면 집에서 삶아온 닭가슴살을 나눠주셨다. 퍽퍽하고 비릿한 그 하얀 고기 덩어리가 어찌나 맛있던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자랑을 하곤 했다. 하루는 어머니도 드려보고 싶다고 했더니 한 덩이를 더 챙겨주셔서 집에 가져갔었다. 어머니는 한 입 맛을 보시더니 닭가슴살을 나에게 돌려주셨다. 이건 아들이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면서. 당시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셔서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물어보니 진짜 맛이 없었다고 한다.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배고플 때 먹어야 겨우 맛있을 거라고. 88 올림픽이 시작하고 복싱도 올림픽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코치님에게 들었다. 매일마다 훈련을 하다 보니 이제는 복싱을 꽤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항상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는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기 전에 끝내야 엄마가 걱정을 안 해. 멋지지 않은가? 그 후로 나의 작전이자 경기 스타일은 맞기 전에 끝낸다가 되었다. 올림픽 복싱 결승전.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박시현 선수와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의 대결. 금메달은 대한민국의 것이 되었지만 사실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결과였다. 하지만 나는 그 경기에서 누가 이겼고 졌고가 중요하지 않았다. 로이 존스 주니어라는 선수에 매료되었을 뿐이다. 상대의 앞손보다 빠른 뒷손,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방식이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로 미국 선수들은 빵을 먹어서 강한 건가 하는 바보 같은 생각에 한동안 밥 대신 빵을 먹기도 했다. 이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꾸준히 복싱을 했고 여기저기 상을 타고 했다. 나름 동네의 자랑이었다. 로이 존스 주니어의 프로 무대를 보니 역시 복싱은 아마추어보단 프로인가 싶었다. 나는 빠르게 프로복싱의 세계로 향했고 나름 잘 나갔다. 무패의 신성, 스피드스타 등 뭐 듣기 나쁘지 않은 별명들도 생겼고 말이다. 국내 미들급 챔피언이 되고 세계로 진출하자라는 거창한 계획은 점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복싱 선수로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어머니가 걱정할 만큼 맞은 일은 없었다. 나는 무패고 신성이고 어쩌고보다 그 사실이 훨씬 자랑스러웠다.
나를 믿어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최고의 보답이니까. 이제 다음 경기면 나는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 결전의 링에 올랐다. 엄청난 환호성과 나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 할만하다. 아니, 내가 한 수 위다. 걱정은 없다. 가서 부셔버리고 오자. 경기의 양상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 상대방을 존중한다. 하지만 내가 위고 내가 챔피언이다. 너무 맞았는지 바짝 붙은 상대방. 순간 눈앞이 하얀 빛으로 번쩍했다. 의식이 사라져버렸다. 아, 내가 진 건가? 엄마. 그해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다. 하얗게 내려앉은 세상은 참으로 고요했다. 한가득 놓인 국화꽃이 어머니를 살려낸다. 겨우겨우 정신줄을 붙잡으신다. 운이 없었다. 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휘두른 주먹이 뒤통수를 가격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 죄송해요. 얌전히 공부나 할 걸. 너무 큰 불효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니보다 먼저 와서 죄송해요. 레이저, 빨래, 공기, 우편.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새까만 여름밤. 날이 좋아 집안일을 마치고 빨래를 널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그녀. 눈에 닿을 듯 말 듯한 앞머리가 하늘거리고 얼굴은 발갛게 물들었다. 그녀의 너머로 하늘에 그려지는 레이저. 여름 바다의 열기가 한창이다. 영원으로 두고 싶은 순간이다. 허겁지겁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응시한다. 지금의 온도와 습도, 비릿한 바다 내음, 방 안의 공기를 가득 채운 그녀가 좋아하는 섬유 유연제 향, 나를 바라보는 뜨겁고 맑은 눈동자, 미소 짓는 도톰한 입술. 이 순간을 찍은 사진이 우표가 되어 나의 미래에 편지를 보낸다. 그때도 오늘과 같기를 바라며. 수건, 유리잔, 아이패드, 난간. 며칠째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다. 생각해보면 그녀와의 연락은 그렇게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시간이 될 때 연락을 하고 없을 때는 없는가 보다 하는 그런 유형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곤 한두 시간을 넘어가지 않았기에 며칠이라는 시간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일단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더 기다려 보기로 한다. 별일 아니겠지? 너무 걱정하고 있다거나 다급해 보이는 느낌은 주기 싫다. 그저 약간의 걱정, 그리고
조급해 보이지 않는 모습, 느긋한 기다림을 보여주고 싶다. 아이패드를 켜고 헤드셋을 낀다. 나의 조급함을 달래보려 한다. 가장 좋아하는 유리잔에 위스키를 채우고 앉아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보자. 바보같이 공포 영화를 보고야 말았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 술까지 마셨으니 이젠 조급이 아닌 다급이 되어버렸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찬물로 샤워를 좀 하자. 머리를 식히는 게 좋아 보인다. 최고 차가운 물로 열을 뺀다. 다시 그녀의 속도에 맞춘다. 차분하게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소파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 아차, 위험하다. 생각을 멈추자. 빨려 들어가면 위험하다. 옥상 난간에 올라서서 아래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런 짓이다. 그렇게 며칠을 더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이내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뛰어내리자. 그리고 깔끔하게 끝을 내자. 그게 최선이다. 가장 몰아치는 심정으로 나를 고조시킨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독한 위스키를 집어넣고 슬픔이 격렬히 요동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망상에 집중하자. 한 번만 뛰면 그 어느 때보다 나의 고동을 차갑게 굳혀줄 것이다. 고양이, 카세트 테이프, 여름, 파도.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밤이었다. 거센 빗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옆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가 놀라더니 책상 아래로 숨어버렸고, 그 급박함 덕분에 나도 잠에서 깨고 말았다. 한번 깨어버린 잠은 시끄러운 빗소리로 다시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냉장고에서 맥주를 한 캔 꺼낸다. 30대가 되고서는 계속해서 혼자 집에만 있는 것 같다. 어느덧 이별한 지 4년이 되어가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내가 냉장고에 맥주를 넣어 먹기 시작한 것도 그녀 때문이었다. 원래는 한여름에도 상온 보관을 좋아하던 내가 시원한 맛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정신이 번쩍 든다.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빗소리가 2배로 커진다. 손을 바깥으로 내밀어 보니 방울방울 떨어지는 비가 아니었다. 완전한 바다의 추락 그 자체 같았다. 어릴 때 목욕탕에 들어가 물속에서 팔을 휘젓는 그런 감각이 비에서 느껴진다니 상당히 놀라웠다. 이대로 밖으로 나가면 아마 파도에 휩쓸리는 느낌이 들 것 같다. 바람까지 몰아쳐 위에서 아래로만이 아닌 횡으로의 이동까지 더해져 정말 위험할 것 같다. 이런 폭우를 그녀는 왜 이리 좋아했던 걸까? 머릿속에서 카세트 테이프가 재생이 된다. 태풍이 와 비가 쏟아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그걸 온몸으로 막고 있으면
나의 더러운 것들도 함께 쓸려갈 것 같단 말이야. 하고 검은 슬립을 입은 채로 잘 준비를 마친 그녀는 나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나가 비를 맞곤 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더 이상 젖은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 바닷속 유영하는 물고기가 되어버리고서야 만족하며 집으로 들어오곤 했다. 씻겨나간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걸까? 그저 거대한 어항 속에 한데 모여 더 크고 흉악하게 뭉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